전문가를 지향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명리서 비전적천수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리를 제대로 배우시고 싶은 분, 전문가의 수준까지 가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라타로TV의 3,100개가 넘는 영상을 즐기시면서 비전적천수와 같이 공부하시면 1년에서 1년 반이면 중급 수준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일밥 해성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해일밥 해성은 1997년 4월 1일에 지구를 옆을 지나서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명식의 주인공인 사교의 사이비 교주는 헤일리 밥 인성이 4월 1일 오니까 밥 인성이 우리 지구에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세상으로, 이 위성의 세상으로 나아가서 헤일리 밥 위성을 타야 한다면서 1997년 3월 26일입니다. (39명이) 같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단히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인데,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면 되지 왜 사교 집단을 만들어서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죽는 것이 외로웠을까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명주 마셜 애플 화이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년생인 애플 화이트, 이름은 마셜, 성은 애플 화이트. 마셜 애플 화이트는 장로교 교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젊을 때는 외모도 아주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해서 여자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게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게이 짓도 하고 여자도 사귀고 양성애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다른 대학에 다니다가 음악대학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음악대학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했지만 이 사람의 근본적인 게 게이의 성격도 있고 또 지 맘대로 놀고 이렇게 하니까 결혼 16년 만에 이혼을 하고 자기도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성적으로 문제가 자꾸 남자를 찾는 경향도 있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돈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정신적인 우울증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입원을 했는데 거기 간호사가 바로 이분의 파트너가, 종교적인 파트너가 된 사람인 보니 네틀스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네틀리스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네틀스라고 발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좀 해달라. 성적으로도 양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돈도 없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생겨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도 치료를 못한다. 그러니 자신보다도 4살 아래였던 간호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보니 네틀스입니다. 네틀러스라고 발음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네틀스가 점성술가입니다. 점성술가 이야기를 하고 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샬 애플 화이트라는 환자하고 죽이 잘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점성술의 이야기가, 이 점성술을 서양에서 이렇게 점성술을 많이 보지만 사실 점성술은 주역보다도 우리가 사주나 명리보다도 대단히 컬트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이비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점성술이 서양에서는 유행합니다.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둘이 아삼육이 되어서 이 세상은 곧 다가오는 해성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고, 이 세상은 버려도 좋은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짝짝꿍이 돼서 신도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부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네트러스가 1985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보니 네트러스는 198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간암으로 죽는데 향년 55세인가 죽었습니다. 54세인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샬 애플 화이트는 신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해성이 올 때, 해리 밥 해성이 올 때는 이번에는 지구가 멸망한다. 지구가 박아서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가서 해성을 영접해야 된다. 1995년 4월 1일 날 해성이 지구를 박으니까 실제 1995년 4월 1일 날 해성이 지구 옆으로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을 뿐입니다. 네트러스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됐었죠? 12년 됐습니다. 97년 4월 27일 날 우리가 이 해리 밥 위성을 영접하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약을 먹고, 나중에 독한 술과 약을 같이 먹고 모두 39명이 자살했습니다. 그 중에 마샬 애플 화이트도 들어있습니다. 간홍은 자기의 이 사이비 종교의 파트너였던 네트러스가 죽고 난 다음에 12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트러스가 죽은 게 1985년 6월이니까 12년입니다. 향년 57세로 그때는 죽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이 사회에서 세상이 되는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하니까 이 마샬 화이트가 죽다가 살아나가, 심장마비가 들어서 죽다가 살아난 것을 영적인 체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이비 종교의 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알아보는 것이 바로 마샬 애플 화이트의 사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 미국 대륙에서 역사상 39명이 한꺼번에 해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해성에 올라타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고 이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반 자살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샬 애플 화이트의 명식: 신미, 계사, 임신, 이민. 신미, 계사, 임신, 이민. 제가 왜 앞에 길게 5분, 6분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 사람의 살아온 스토리를 모르면 이 사주를 판단하기가 아무리 잘 보는 사람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글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샬 애플 화이트는 1931년생입니다. 신미년, 계사월, 임신일, 이민시. 이 서양에서는 이렇게 대단히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또 수집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아마 거기에서 약간의 수고료를 받는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애플 화이트의 사주는 수가 셋, 금이 둘,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미가 둘. 우리가 자꾸 저 자평진전의 기본적인 뭐 격국, 그 격국대로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주에서 큰 흐름이 판이 뭐냐 하는 거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월지가 중요하죠. 4월에 태어난 임수라 신령. 4월에 임수가 태어났으니 완전 이거로 뭐 보면 보통 절태잖아요. 12운성으로 절태 신령. 또 하나 이 천간을 보면 임수가 있는데 개수가 내리면 임이 두 개나 있고 신금 지지에 있는 데서 개가 내리면 충천분지. 천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천간과의 관계를 보지 않은, 쉽게 말해 일반 명리학에서 자꾸 그 격국만 따지려 하면 안 됩니다. 격국도 봐야 되지만 천간과의 관계를 보면 안 그래도 태평양 같은 물이 둘이나 있고 그 물을 만드는 신금과 지지신금이 있는데 개수가 내리면 충천분지, 무정, 유정 떠나서 아주 비정한 모습이 됩니다. 그냥 물바다가 된다. 이북에 홍수가 나는 신의주 홍수처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인신충, 사인형, 형이 되려고 한다. 인사신, 세 개 보니까 인사사명. 천간은 충천분지요, 지지는 인사신 사명, 게다가 인신형이 들어있다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 생각보다 빨리 죽느냐, 조금 늦게 죽느냐 하는 모습뿐입니다. 원국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신충이란 건 지지를 보면 갑경충입니다. 거기다가 또 병임충입니다. 거기다가 사까지 붙었습니다. 사건이 생기긴 생기겠구나. 자, 그 앞에 죽은 마샬 화이트의 동업자였던, 종교적으로 마샬 애플 화이트가 교주지만, 사이비 교주, 가짜 교주, 사기꾼의 두목이지만 이 사람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예 사기를 쳐야 되겠다고만 생각하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간은 개수의 임수가 잔뜩 오니까 충천분지로 물받아요. 지지는 인사신 사명이라 생지의 셋이 모여서 언젠가는 큰 사고가 일어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이 터질 모습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터지느냐? 64년 병술년에 육사대운 때, 이분은 사망을 언제 했느냐면 97년 했으니까 육사니까 만 65세경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대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병술대운이 오면 병임충, 술이 오면 인신사, 술. 인과 신과 사가 술이 모이면 남을 물어뜯고 내가 내 스스로를 물어뜯어서 내 생명을 앗아가는 시기가 바로 인사신술입니다. 날카로운 동물들이 이빨로 남도 물어뜯고 나도 물어뜯는 모습이 병술의 모습입니다. 술의 모습입니다. 인사신술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세운은 어떠냐? 그의 세운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년 계묘월 무진일. 세운 자체가 정축년 계묘일이라 추정과 계가 정계충합니다. 또 이 정이 월간 계와 충을 합니다. 이렇게 충이 됩니다.
이 정도가 되어버리면 물바다 자체가 난장판이 되고 인사신 사명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천간에 전부 물뿐이고 그 물의 뿌리가 신금 안에 들어있고 사화가 있지만 사화는 나중에 무력해지고 아무런 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천간에서 물이 많고 지지에서는 후쿠시마처럼 폭발하려고 백두산처럼 폭발하려고 폭발하는 기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물도 흩어지고 쇠도 금도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문이슬에 끌려서 이 사람의 죽은 영적인 파트너, 그 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이비 교주의 엉터리 같은 파트너, 네틀스의 엉터리 같은 점성술, 그것이 합해서 우리가 점성술에 보면 언제 해리 위성이 오는지 압니다. 점성술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올 때 어떻게 덕이 되겠느냐 아닌가는 다음의 문제고 점성술이 그렇게 오는 건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리가 해성이 오는 것, 그 앞에 다른 해성이 오는 것도 판단했으니까요. 숫자를 맞춰서 각도를 보면서 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점성술입니다. 우리가 낮에 시간이 해가 몇 시에 가 있다, 어디에 가 있다 파악하는 것도 바로 천문관측의 하나인 듯 점성술도 천문관측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귀가 얇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놓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죽어야 되니 혼자 죽기 외로워서 같이 죽자고 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교도입니다. 지 혼자 죽으면 되는데 남의 재산을 다 뺏어서 그 사람을 종처럼 부리다가 간 것입니다. 이 사주는 정신병 환자가 지독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입니다. 정신병 환자인데 자기도 거기에 도취돼 가서 남을 끌어들이는 것이니까 더욱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 것도 이런 데 속지 않고 엉터리 무당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